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의 정병국 전 대표 자서전에 의하면 바른정당 출범 초기에 합류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다. 이래서 공방이 있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물론 부인하고 있는데 그럴 법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홍준표가 실제 어떻게 했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관련되고 접촉한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당시에 보면은 반기문 후보가 완전히 이 내려놓기 전에 상황 이럴 그렇죠. 때 보면은 상당수의 제가 직접 확인한 것도 상당수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기초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이 떠날 준비를 갖다가 일진, 이진, 삼진 이러면서 떠날 준비를 이삿짐 거의 다 꾸린 상태였어요. 특히 뭐 충남 지역을 베이스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반기문 총장이 바른정당에 합류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합류하겠다 하고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 경남 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경남 창원이니까 제가 직접 들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당사자들로부터. 순번 기다리고 있다고. 뭐 그렇기 때문에 홍 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타진을 했을 수도 있다. 다만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관계자들이 이제 더 얘기를 해봐야 알겠죠. 정병국 전 대표의 평상시에 이제 품성이라든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자서전에 이거를 소위 뻥을 칠 분입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책에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도 아니고 책에다가 기록에 남는 거짓말을 할 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통상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런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서로 달리 해석했다. 요게 나머지 남아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죠. 근데 이제 그 책 내용도 측근을 통해서 알아봤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측근을 통해서. 그러니까 홍 지사 입장에서는 그건 측근이 한 일이다. 나는 모른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죠. 측근이 한 일이고 나는 모른다. 나는 측근이 아니다. 뭐 그런 거겠죠. 나는 측근이 아니다. 아무 다른 말인데 빵 터졌습니다. 그렇죠. 나는 측근이 아니죠. 나는 측근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송영길 의원, 박영선 의원을 통해서 아직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데 역외 탈세 5천억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그런 보도가 되는 건 봤습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무궁무진한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탐사도 못 해본 그런 앞으로 조사, 수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어제 나온 질문의 내용만으로 보자면 질의의 내용만으로 보자면 역외 탈세를 자진 신고하면 문제 삼지 않는다 정도의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삼성 쪽에서 5천억 정도를 역외 탈세했던 것을 신고했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했는데 이제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치면 그럼 비자금을 합법화해 주는 창구로 국세청을 쓴 거 아닙니까? 이게 국세청 단독으로 해줄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렇죠. 사실 뭐 비자금 전체를 다 그런 방법으로 세탁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신고하면은 이제 면제 준다고 얘기는 했지만 신고한 액수가 너무 커버리면은 그게 또 이제 큰 문제가 되죠. 국세청이 스스로 감당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액수면은 그래서 이제 의혹 제기의 밑바탕에는 당시는 이제 최순실 정유라 지원 건으로 삼성과 그 청와대 간에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 자, 정유라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합병에 대해서 눈 감아주거나 도와주거나 혹은 뭐 기타 민원 사항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이런 딜 속의 일부였던 게 아니냐 하는 게 의혹의 정체인 것 같아요. 뭐 삼성에서 국민연금 합병 문제, 국민연금 관련 주식 합병 문제라거나 삼성중공업 문제라거나 아니면 SK에서 그 동생을 꺼내는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또는 이제 면세점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기업들의 그 민원, 정말 치명적인 그런 민원을 갖다가 해결하는 대가로다가 금전적 지원을 갖다가 본질적으로는 뇌물이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지원을 갖다가 받았던 그런 정황들이 많이 확인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나와야 될 얘기인데 이 삼성 관련 뉴스들은요.
보도가 잘 안 돼요. 그게 신기하죠. 예. 예, 뭐 보도되는 그 통로에 이제 그쪽 삼성에서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게이트키퍼가 따로 있는 건지 잘 안 되고 잘 안 됩니다 보면 사실 요런 건들은. 자, 영장 기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유라 씨가 영장이 2번째 기각됐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3번째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왜냐면은 그 마을 세탁과 관련해 가지고 예. 이 정유라 씨가 말을 좀 바꿨거든요. 말을 바꿔서 예, 별것 따진 말인데 이렇게 막 터지는 말을 바꿨죠. 그래서 말 바꾸는 것에 관해서 말을 바꿨죠.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말이 이제 삼성이 뇌물로 제공한 거다라는 그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삼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해 왔는데 네. 이것이 이제 그 뇌물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정황을 갖다가 정유라 씨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 이미 그 삼성이 이제 준 말, 뇌물로 준 말의 이름들이 드러나니까 그 말을 다시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고 전혀 딴 데서 딴 말이 오는 그렇죠. 식으로 했지만 그 블라디미르 등 말 2마리가 결국에는 삼성 거였다라는 그 정황에 대해서 새로운 진술을 했고 새로운 진술에 대해서 정유라 씨의 변호인은 저거는 정유라 씨가 자기 의뢰인이 말 잘못한 거다. 또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계속 영장이 청구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뇌물을 주고 받았고 여기에 그 공모를 한 그 과정에 공모한 당사자가 정유라다. 그래서 구속돼야 된다. 이 논리거든요. 이 논리를 좀 보강하는 정황 내지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검찰 측에서 3차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삼성 관련은 잘 영장이 안 떨어져 가지고요. 그렇죠. 과거도 뭐 지금 뭐 증인들도 나와가지고 자기가 다 사인까지 했던 자기 진술서를 갖다가 그 조사받은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술을 희한한 증인들이에요. 이 진술을 본인이 하셨습니까? 사인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피고 증인은 몇 년 몇월 며칠 태어났습니까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사실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법원 사법부에 증언하러 나오긴 나와요. 나와서 이렇게 완벽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본 적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재벌 사건도 많은데 나오면 뭘 말합니다. 뭐라도 아니다 기다. 근데 이 경우는 나오긴 나오는데 말을 안 해요. 아무 말도. 삼성은 사법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뭐 법 위에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전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진짜로. 처음 있는 경우야. 이게 그래서 언론에서 비난이 쏟아져야 되거든요. 예. 삼성 관련은 언론 보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뭐 광고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언론도 참 안타깝게 영향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 자체로 법정을 모독하는 거라고 공격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예. 자기가 쓴 것도 이거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검찰에 물어봐도 사실 인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언할 때 침묵해도 되잖아요. 혹은 뭐 거부하거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해요. 예, 아무것도. 증인은 지금 법정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해도 아무 말 안 하는. 증인은 증인입니까? 이거 물어봐도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침묵. 그래서 이제 증인들을 더 이상 부를 필요가 없다고. 결국에는 이런 대응이 이걸 통해 가지고 이 관련된 사실들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뇌물이죠.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이걸 통해서 이재용 씨를 보호하려는 그렇죠. 그런 이제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죠. 욕을 먹든 어쨌든 법정을 모독하는 것도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재용 부회장만 보호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거를 모든 언론이 질타해야 되는데 우리만 질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서만. 뉴스 공장의 존재 가치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어제 JTBC에서 김경준 씨 인터뷰를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사안은 지난 10여 년 이상 묻혀있던 사안인데 묻혀있었지만 사람들은 다들 기억하는 사안이죠. 이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여러 비리나 문제들에 대해서 이 당시 박 정권이 나서서 그걸 갖다가 은폐하는데 여러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그 비리 의혹들 또 주요 정책의 어떤 그 문제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진상 규명이라거나 또는 이제 진실에 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첫 출발이 김경준 씨 입을 통해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JTBC가 이거 한번 보도하고 말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앞으로 이어질 것 같고 요 분야는 대표님도 전문 분야 아닙니까? 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노회찬 원내대표가 크게 활약이 기대되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치면 그럼 비자금을 합법화해 주는 창구로 국세청을 쓴 거 아닙니까? 이게 국세청 단독으로 해줄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렇죠. 사실 뭐 비자금 전체를 다 그런 방법으로 세탁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것도 예. 신고하면은 이제 그 면제 준다고 얘기는 했지만 신고하는 수가 너무 커버리면은 그게 또 이제 큰 문제가 되죠. 그 국세청이 스스로 감당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액수면은 그래서 이제 의혹 제기의 밑바탕에는 당신은 이제 최순실 정유라 지원 건으로 삼성과 그 청와대 간에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 자, 정유라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합병에 대해서 눈 감아주거나 도와주거나 혹은 뭐 기타 소위 뻥을 칠 뿐입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책에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도 아니고 책에다가 기록에 남는 거짓말을 할 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통상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런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서로 달리 해석했다. 요게 나머지 남아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죠. 근데 이제 그 내용, 그 책 내용도 예. 측근을 통해서 알아봤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측근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홍 지사 입장에서는 그건 측근이 한 일이다. 나는 모른다. 최악의 경우에는 예. 그렇죠. 측근이 한 일이고 나는 모른다. 나는 측근이 아니다. 뭐 그런 거겠죠. 나는 측근이 아니다. 아무 다른 말인데 빵 터졌습니다. 그렇죠. 나는 측근이 아니죠. 나는 측근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송영길 의원, 박영선 의원을 통해서 아직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데 역외 탈세 예. 5천억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그런 보도가 되는 건 봤습니다. 예, 예. 요거 상당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뭐 무궁무진한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탐사도 못 해본 예. 그런 앞으로 조사, 수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어제 나온 질문의 내용만으로 보자면 질의의 내용만으로 보자면 역외 탈세를 자진 신고하면 문제 삼지 않는다 정도의 네.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삼성 쪽에서 5천억 정도를 역외 탈세했던 것을 신고했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했는데 이제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넘어갔는데 심지어는 기초자치단체장 예. 그다음에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이 떠날 준비를 갖다가 일진, 이진, 삼진 그렇죠. 이러면서 떠날 준비를 그 이삿짐 거의 다 꾸린 상태였어요. 특히 뭐 충남 지역을 베이스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반기문 총장이 바른정당에 합류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합류하겠다 하고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 경남 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경남 창원이니까 예. 제가 직접 들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당사자들로부터. 당사자로부터 예. 순번 기다리고 있다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 홍 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타진을 했을 수도 있다. 다만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관계자들이 이제 더 얘기를 해봐야 알겠죠. 정병국 전 대표의 평상시에 이제 품성이라든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자서전에 이거를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의 정병국 전 대표 자서전에 의하면
바른정당 출범 초기에 합류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다. 이래서 공방이 있어요. 근데 홍준표 의원은 물론 부인하고 있는데 그럴 법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홍준표가 실제 어떻게 했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관련되고 접촉한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당시에 보면은 반기문 후보가 완전히 이 내려놓기 전에 상황 이럴 그렇죠. 때 보면은 그 상당수의 제가 직접 확인한 것도 상당수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그다음에